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 7월 19일은 이승만 대통령 서거 5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교수님 발제문을 보면서 보도자료를 쓰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냥 훌륭하다, 고맙다, 뭐 이 정도의 마음만 들고 뭐 경이롭다 이렇게까지 들었지 한 번도 불쌍하다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교수님 발제문을 보고 진짜로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울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민족,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대체로 비슷해요. 네.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 누리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 이런 말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네. 어떤 야당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갖다 물어보는 질문에 항일하고 민주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기초에서 올라왔냐, 항일과 민주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의 세계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기초는 자유와 번영이라는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항일이라는 거를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진짜 띠두르고 막 그러니까요. 야! 막 이러는 거. 75년도에 네. 월남 패망, 즉 미군 패배, 79년도 베트남과 중국과 영토 분쟁, 미국 뒤에서 도와줌, 최근에 아예 동맹 관계, 이걸 갖다가 정말 원수의 나라인데 이거가 펼쳐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은 벨도 없는 나라지. 근데 베트남 절대 그런 표시 안 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데 지금 사드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혹시라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다.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예. 중국에 가서 엎드린다. 북한 앞에 가서 엎드린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데 제일 좋은 조건은 일본하고 다시 손을 어떻게 잡아보는 것.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인데 항일이 대한민국 기초인데 일본하고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앞에 엎드리거나 북한 앞에 엎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국민 정서상. 그럼 그 옛날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맨날 막 조공 바치고. 더 나쁜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아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막 이렇게 시끄럽게 사드 가지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시위꾼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즉에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답이 없구나. 정말 이 같은 후예들이지만 해결이 네. 너무한다. 그게 바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인류 역사가 동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네. 칼라로 한 거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출력한 거. 네. 제가 말한 동안에 한번 이제 따로 이 화면에 집어넣어 주시겠지만은 네. 위에 있는 그림이 48년도의 세계 지도거든요. 다 빨갛네요. 빨갛게. 자, 밑에 보면은 잘 보면 이제 이게 뭐가 달라져 있냐면은 네. 대한민국이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데 네. 둘 다 파래요. 나머지 계속 색깔이 다 달라. 이거는 GDP를 가지고 세계 지도를 색칠한 거예요. 짙은 파란색이 3만 불 이상. 하면 물이 조금 못 되는 게 약간 옅은 푸른색이거든요. 우리네요. 그러면은 이랬던 나라가 공사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남아서 유일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뭔가 논리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뭘까요? 자유. 그게 바로 한미 상호 방송.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 나라가 파랗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게 되면 이건 좀 곤란한 거겠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건 제 생각엔 교육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정규제 활동 네. 때문이지, 활약 때문에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막 휩쓸려 가는 게 네. 뭐 일본 문제에 있어서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시원하잖아요. 네. 시원하고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가야 되는 아무것도 거지.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또 현충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교수님? 아니, 안 갔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초대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초대 대통령과 건국 대통령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독재자를 안 쓰는 게 어디야? 독재자의 묘소. 네. 독재자 대통령이라고 써놓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맞는데 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한테는 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건국 대통령이 대부분 많고 건국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못 들어본 나라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거기에는 이제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어느 나라나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조가 된 롤모델이라든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지. 그중에 특히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든 사람들을 중시조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중시조? 네,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나라 시조게 되면은 네. 중시조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지로 있다가 조선이 다시 독립한 게 아니고 조선 왕에서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역사는 끝난 거고 48년도에 새로운 이념을 가진 나라가 발생을 한 거지. 지구상에 선생님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빨간 가운데 네. 이렇게 퍼렇게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중시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글쎄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건 도저히 그 세계사 공부를 단 한 줄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세계사가 사실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전교조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 세계사를 네.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세계사를 모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세계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사 짱 근데 세계사랑만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홀대를 받는 거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은 되게 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무슨 뭐 어디냐 터키. 케말 파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혁명가로 봐야 되는데 정치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혁명가로 평가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혁명가라는 것은 기존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케이스인데 이걸 정치가라는 범주에 집어넣고 보게 되면 이 사람 단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에 불과한 거가 되는 거고 전혀 다른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 교수님께서 또 발제문에 네. 우남 서거 51주기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는 뛰어난 지도자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후보도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수가 네. 없는 시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남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우남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그때는 SNS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같은 주변 환경, 국제 환경 같은 거가 우남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되는데 만약에 우남이 지금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데뷔를 했다 하면은 그냥 국회의원 정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시기랑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남이 잘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롤모델로 삼았던 어떻게든 미국을 담고자 했던 우남과 어떻게든 그 당시 선진화되어 있던 좋은 부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일본의 좋은 부분을 이 한국에다 같이 전매시키려 했던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이 라인 두 가지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바람에 가능했던 일이지 하나가 없어서도 끝이 없고 마찬가지로 우남이 없었던 박정희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이것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조선시대로 치게 되면은 사실 인물 되게 되면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왕은 없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조가 훌륭한 왕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훌륭하지 않지만 훌륭하다고 존재를 할게요. 존재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라인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정조 이렇게 한 4번쯤 나와주게 되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세계사에서 연달아서 2명 이상의 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간 여행자, 동시대의 눈으로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대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이런 와. 시간 여행자가 연달아 등장한다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걸 가지고 무슨 미러클이라고 하자 보통. 정말로 근데 정말 이거는 미러클이 아니고 매직이에요. 매직. 매직은 2번은 안 나와.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네. 그야말로 폭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참 이렇게 운이 좋은 거가 네. 망할 듯 말아서 버티고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대한민국은 많이 강해졌어요. 근데 하드웨어로서의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셔야겠다. 국제 정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크게 말씀하셔서 네. 선택권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네. 이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게 많이 가르칠 필요 없고 네. 국어, 산수, 음악, 미술, 체육, 국제 분쟁에 의해 이렇게 5개를 국제 가르쳐요. 분쟁에 의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역사관을 올바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역사관을 올바르지 못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 중국 밑에 아랫바다에서는 그렇게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결사적으로 중국을 막고 있는지 왜 미국은 편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불행한 일이죠.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수님 잘 부탁드리면서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승만 네. 대통령한테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아. 한 번만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태종부야랑처럼 뭐 기도하면은 용이 돼서 무슨 뭐 바다에서 뭘 한다며. 차라리 그걸 바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더 리얼리티가 있다고 그 생각해요. 정도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며 네. 인터뷰 텔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